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쉬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는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 아파하던 나날 우연히 누군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한 사연을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채널에 사연을 보낸 분들 덕분에 위로도 됐고요. 제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자와 제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친정 부모님, 여동생, 저까지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았는데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때 당시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골목 집집마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고 할 정도로 정 많은 동네에서 자랐고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평범하게 자랐더랬죠. 어쩌면 제 인생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도록 바뀐 건 남편을 만나고서부터였네요.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듯 제 첫사랑은 남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식 날 처음 반을 배정받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눈을 마주친 순간을 잊지 못하네요. 제 나이 20대 중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고교 동창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나갔던 건 아마 남편 때문이었겠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6년만 아니야? 이야, 다들 나이 꺾였다고 얼굴 삭은 거 봐라. 그러게 다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그런지 나이 들어 보이네. 송이 것만 빼고. 쟤는 고등학교 때도 인물 제일 좋더니 아직도 군계 일하긴 해. 저런 남자는 누가 데려갈까 몰라. 누군지는 몰라도 그 여자가 부럽다. 유나 너 예전에 성희건 좋아하지 않았냐? 나? 에이, 언제적 얘기야. 송희건 같은 애들은 내 존재 자체도 모를걸? 그리고 걔는 늘 여자친구 있었잖아. 소희가 이번에 대학 복학하고 취업 준비한다던데? 대학도 꽤 좋은 데 갔고 대기업 노린다더라? 유나 너는 이번에 출판사 다니면서 동화작가도 됐다며? 투잡이라니 대단해. 조용하게 사부작거리며 부지런한 게 정연아스럽다. 몇 년 만에 사회인이 돼서 만난 고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남편은 누구보다도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도 말 한 번 제대로 못 나누어 본 사이였지만 그날도 단연 혼자 사람들 사이에 제일 인기남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날 저는 평생의 소원이던 제 첫사랑과 처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남편과 연락을 자주 하게 됐고요.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지만 가장 장점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당시 취업 준비를 한다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을 필요로 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면들이 맞아떨어졌었는지 자주 만나 얘기하고 마음이 통하다 보니 어느새 사귀고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 7년 정기 연애를 했었는데 특히 남편의 취업이 안 되던 시간이 길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사귀던 중간에 남편이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이라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도 했고 서로 나이가 30이 됐을 때는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에 남편은 지금 헤어지고 늦지 않게 더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만난 지 4년째였는데 매번 아깝게 취업 낙방을 하던 남편도 한계가 와 보였고 저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싶어서 일단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런데 3달 뒤 제가 남편이 보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남편 자취방에 찾아갔는데 그 잘생기고 반듯한 사람이 누가 봐도 안 됐다고 할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재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헤어지더라도 남편이 회사 입사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다시 만났네요. 다시 재회하고 나서는 제가 돈을 버니까 남편 밥도 사주고 용돈까지 주면서 뒷바라지하며 만났어요. 처음에 둘이 만난다는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은 잘난 성희건이 왜 정윤아같이 평범한 여자를 만나냐고 뒷말들이 꽤 돌았나 본데 7년 가까이 사귀고 제가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걸 알고 나서는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31살에 꿈에 그리던 대기업 계열사에 합격을 했어요. 입사 1년 후에는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요. 윤아야, 너 이제 나이 32살이야. 적지 않은 나이다. 네가 7년 만난 애인이 있다는 건 알지만 좋은 선짜리 다 놓치고 엄마 많이 속상해. 너도 슬슬 이건이랑 관계 어떻게 할지 얘기 좀 나눠보렴. 엄마,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이가 이번에 대기업 입사했어요. 지금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확정할 수 없지만 여유 생기면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결혼하려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원하던 좋은 직장에 합격도 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이런 경사가 있나. 엄마 아빠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구로 시작해서 7년 연애했잖아요. 서로 집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희는 부모님 안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한 터라 결혼해도 작게 시작하려고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첫째 딸 결혼인데 무슨 소리니? 너 임신해서 뱃속에 있다는 거 알던 그때부터 준비해 놓은 적금 통장도 있고 신혼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 거야. 걱정 마. 그래. 만약 네가 결혼하면 사위도 아들인데 우리 자식들 빈손으로 시작하게 둘 수 있나? 너희가 원하는 신혼집 해주마. 부모님은 제가 동창이랑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고 상대가 취업이 안 돼서 고전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워낙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운명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셔서 별 말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남자친구 입사 소식과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했어도 걱정을 많이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해주려고 했다며 신혼집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 후 남자친구가 친정에 인사를 왔는데 어찌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저희 친정에서는 딸만 둘이라 아들이 생긴 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 부모님이 더 부모가 돼주시려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여동생이 있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8살 위 누나만 있었어요. 남편은 큰 신우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가족 관련 결정을 할 때 늘 상의하고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시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신우 집에 인사를 처음 갔을 때 신우가 제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남편을 자기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윤아 씨, 우리 이건희한테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이건희 옆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챙겨줬다고 하죠? 참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이건희도 저한테 늘 잘했어요. 출판사 다니고 작가라면서요? 부모님은 세탁소 운영하신다고 하시고요. 형제 관계는 네, 맞습니다. 3살 아래인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윤아 씨도 알다시피 우리 이건희는 큰일 할 애예요. 이번에 대기업 입사한 건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저는 이건희 같이 큰 사람 옆에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윤아 씨는 이건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시절 인연이라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7년 장기 연애했다고 해서 꼭 결혼하라는 법이 있나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건희 아무 집에나 주고 싶지 않아서요. 큰 신우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바로 취직 전선에 뛰어들어 남편 학창 시절부터 가장 역할을 하며 키웠고 부모나 친배 없더군요. 제 가족사항이나 형편을 들었는지 너무 평범하다며 자기 남동생 같은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남자를 데려가려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돈을 원한다고 직접 말하더라고요. 특히 결혼할 때는 여자 쪽에서 돈 안 따지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큰 신우가 처가에 바라는 게 많다는 식으로 대놓고 말을 들었더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이랑 비용도 많이 해주시기로 했지만 큰 신우가 못 들었는지 저한테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냐고 직접적으로 말하자 적잖이 당황이 됐어요. 남편은 자기 누나가 자신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아서 저렇게 말한다면서 처가에서 해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 계열이니 앞으로 돈 많이 벌어 잘하겠다고 하고 무마되었죠. 처음에 제가 뭐 하나 잘난 게 없어 보였는지 7년 연애했으면 됐고 능력 안 되면 정리하라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던 큰 신우도 남편이 처가에서 신혼집 해주신다고 했고 장인 장모가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에 그제야 허락을 했고요. 원래 아무리 잘 맞는 커플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깨진다고 주변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큰 신우가 따지는 게 많아도 참았어요. 어차피 제가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었으니까요. 시댁 신우 일만 아니면 저희 커플은 우정의 기반이 돼서인지 신의가 있었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됐고 눈 떠보니 식장이더라는 말같이 몇 개월 만에 빠른 결혼 준비 끝에 결혼식을 올렸더랬죠. 결혼을 하고 첫 반년 동안은 제가 계약한 전세 아파트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우선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이 새로 사주신 신혼집 아파트는 저희가 입주하기 전이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해도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이면도 많이 알게 됐고요. 남편은 남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꾸미는 것만 좋아하지 집안 살림에 손가락 까딱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켜도 할 줄 모르고요. 자취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왜 모를까 했더니 큰 신우가 가사 도우미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남자라서 살림에 대해 모른다고 100번 양보해도 그 후에 큰 신우 관련해서 자잘한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제 속도 터지더라고요. 남편 총각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큰 신우가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신우가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했다며 들고 왔었더랬죠. 형님 오셨어요? 뭘 그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우리 이건희가 요새 일도 바쁘고 입맛도 없다고 해서 좋아하는 반찬들로다가 만들어 왔어. 올케가 아무리 이건희 챙겨준다고 해도 걔 입맛에 맞는 음식 할 줄 알겠어? 감사해요, 형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네요. 손이 많이 가셨을 텐데 수고하셨네요. 이건희가 일전에 공기청정기랑 노트북 보내준 게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닫겠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마움은 표시해야지. 네? 공기청정기랑 노트북이요? 그걸 그이가 드렸다니 무슨 말씀인지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왜 이번에 신혼집 집들이 때 들어온 거라던데? 워낙 일이 바빠서 올케한테는 말 못했나 보다. 우리 첫째 컴퓨터가 낡았다고 했더니 조카 노트북 쓰라고 주던데? 목 건강 챙기라고 공기청정기도 같이 주고. 암튼 고맙지 뭐야?
큰 신우가 받았다는 공기청정기는 제 목이 안 좋아서 친정에서 혼수로 사주신 물건이었고, 노트북은 제 친구들이 돈 모아서 사준 결혼 선물이었거든요. 제가 아까워서 사용 못하고 작은 방에 고이 모셔둔 걸 남편은 큰 신혼에 그새 다 갖다 바친 모양이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지. 먹는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남편은 괜찮은 물건이 있다 싶으면 큰 신우에 줬었고요. 그날 저녁 약속 모임이 있다며 다녀온 남편 얼굴을 보는데 평소라면 참고 지나갔을 일인데 그날은 그냥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더랬죠. 오늘 형님이 당신 먹으라고 반찬 가져다 주면서 공기청정기 노트북 고맙다고 하더라? 내 물건 가지고 너무 생색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최소 물건 주인한테 의사는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결혼한 사이에 무슨 네 물건 내 물건이야. 자기야, 섭섭해. 그리고 공기청정기 노트북 창고방에 그냥 두고 썩어가고 있는데 안타깝더라. 누구한테는 엄청 필요한 물건이잖아. 뭐가 썩어가고 있어? 나한테 들어온 선물이고 쓰려고 아껴둔 거야. 네 말대로 여기 우리 공용 생활 공간이고 형님네 주기 전에 나한테 물어는 봤어야지.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뭐 대단한 거 줬다고 이 난리야? 내가 우리 누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내가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해. 오늘 저녁 하려고 쌀통을 봤더니 쌀이 다 돼서 다용도실 봤더니 쌀 20kg 있던 것도 없어졌더라? 그것도 형님 드렸어? 뭐 저번에 너 없을 때 누나가 와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들고 가라고 했어. 그때 가져갔나? 그렇게 형님네 다 퍼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니? 그리고 나 없을 때 형님 와서 집안일 하고 가는 것도 난 싫어. 나도 내 살림 방식이 있는데 형님 한 번 오시면 정리부터 다 새로 하는데 난 싫다고. 그걸 나한테 왜 말해? 네가 직접 누나한테 말해 그럼. 남편 총각일 때 큰 신우가 살림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이제는 결혼하고 부부가 사는 집인데 불쑥불쑥 찾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집안일이라는 게 집마다 다른 방식이 있다 보니 저는 큰 신우하고 집안 살림하는 게 안 맞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큰 신우가 와서 모든 물건들, 살림들을 제 맘대로 건드리려고 하면 은연중에 안 좋은 기색을 비치는데도 큰 신우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제가 살림 초보라 뭘 몰라서 그렇다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남편은 그런 면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러려니 하고 무관심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신우네 물건 마음대로 가져다 주는 게 싫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 후에는 물어보고 주기는 했어요. 그래도 누나네 뭔가 주지를 못해서 안달이 난 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럴수록 제 한숨은 늘어만 갔고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새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남편이 새 아파트 관련 시공업체나 공사적인 부분들을 모두 도맡아서 처리했는데 저보고는 일도 바쁘니까 일절 자기에게 일임하고 맘 편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도배를 해야 한다며 저한테 벽지랑 바닥 디자인만 고르라고 한 것 빼고는 베란다 확장이나 인테리어 자체를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서 어떻게 시공이 끝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출장으로 일이 일찍 끝난 어느 평일날 혼자 새 아파트를 한번 보러 갔을 때였죠.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는 3년 된 신축 아파트였는데 대전에서도 살기 좋다고 떠오르는 동네였어요. 주변 상권부터 시설, 교육 환경도 좋아서 아이들 키우는 집들도 이사를 많이 오는 곳이었고요. 30평대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는 후에 저희가 아이를 낳는 것까지 고려해서 선택한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15층 아파트에 3층이었는데 그날따라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도 안 보이시고 조용하더군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3층에 올라갔는데
저희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했어요. 아니면 시공업체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업체분들이 왔나 싶어서 급히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낯익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큰 신우였어요. 형님, 형님이 왜 저희 아파트에 계세요? 어, 옳게 왔어? 오늘 올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왔나 보네? 네, 얼마 전에 남편한테 도배 마감됐다고 얘기 들어서 집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왔죠. 그런데 형님이 이 아파트에 어쩐 일이세요? 그냥 동생이 아파트 청소 좀 해달라고 하길래 남는 시간에 와서 일하고 있었지. 네? 그이가 형님 보고 아파트 청소를 시켰다고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요새 입주 전에 업체 불러서 청소 다 하는걸요. 뭐 돈 들일 거 있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난 건 처음 보나 봐. 너무 깔끔하게 잘 됐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좀 더 작은 평수로 갈까 고민하다가 30평대에 방도 3개는 돼야 할 것 같아서 무리하기는 했거든요. 방 3개는 되어야지. 애들 자는 방이랑 이것저것 생각하고 해야지. 아파트 잘 골랐어. 그렇죠? 저도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적당한 걸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집을 사려고 하니 욕심이 나더라고요. 위치나 평수, 집안 구조도 그렇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올케가 받을 복도 있고 보는 눈이 정확하네. 처음에는 입주할 아파트에 큰 신우가 있는 거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덜컹했는데 신우가 청소해주러 왔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신우가 제게 한 칭찬이었거든요. 그날은 신우랑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은 대화만 하고 헤어졌네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아무리 예전부터 누나가 살림도 대신해주고 뭐든 해줬기로써니 어떻게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까지 큰 신우한테 청소를 시키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입주 전에 어차피 업체 불러서 청소할 건데 뭐하러 형님 불러서 굳이 청소까지 하라고 해서 고생시키냐고요. 남편은 그런 저의 잔소리를 묘하게 바라보더니 그럼 앞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어요. 저희가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삿짐 센터를 고른다고 분주하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날 이사를 갈 거는 맞는데 이사할 주소가 다른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유나야, 내가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물론 자기는 내가 하는 말에 늘 그렇게 하자고 해주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꼭 그래줬으면 해. 무슨 얘긴데 이렇게 밑밥을 깔아? 심각한 얘기야? 이번에 우리 이사 가는 거 예상대로 확인을 할 건데 새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빌라로 갈 거야. 장인 장모님이 사주신 새 아파트는 우리 누나네가 들어가서 살고 우리 둘은 누나네 전세 빌라로 이사 가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주할 아파트는 형님네가 들어가 살고 형님네 전셋집에 우리가 이사해서 살자는 말이야?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맞아. 누나네도 우리가 이사 가는 날 바로 뒤에 이사하기로 했어. 손 없는 날 이사는 해야 하니까 겹치지 않게 일정 조율했어. 누구 마음대로? 형님도 너도 이미 이사 조율 다 해놓고 지금 나한테 통보한 거야? 통보가 웬 말이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하고 미리 말해두는 거지. 지금 네가 하는 말 이해가 안 가. 그 아파트 명이 내 앞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집주인이 모르는 이사를 준비했다 이 말이야?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니? 너는 왜 갑자기 화를 내는데? 네 집 맞아. 그 집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카들이 많이 컸는데 집이 작다고 해서 바꾸기로 한 거라고. 뭐? 집이 작다면 형님네가 평소 큰 집으로 집 구해서 가라고 해. 그걸 왜 하필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거야? 서로 집까지 바꿔가면서? 처음에 남편이 제게 신우집과 저희 새 신혼집을 바꾸자고 제안을 하는데 헛것을 들었나 싶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미 큰 신혼애한테 말 다 해놓고 그쪽 식구들은 이사 준비도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열불이 나더군요. 그 상황에서 남편 놈은 조카랑 누나 얘기를 꺼내면서 부모 같은 누나가 자기도 그런 새 아파트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자신이 누나한테는 학비 용돈 받고 컸기에 마음에 빚이 많아서 누나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으면 다른 방법으로 두고두고 갚어.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건 전부 네 누나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 그 물건들은 다 양보했으면서 왜 아파트는 누나한테 못 빌려줘? 우리 아직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 영원히 네 건데 발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가. 조카들 대학 가고 성인 되기 전까지만 살게 해주자. 애들 좋은 학군도 다녀야 하고. 그렇게 누나에 대한 은혜를 갖고 싶으면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들여. 그것까지는 안 말릴게. 내가 아무리 월급이 꽤 된다지만 언제 4, 5억 모아서 아파트를 사주냐?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이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30년 동안 나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사주신 거라고. 넌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집을 니네 누나 보고 살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 들으시면 졸도하실 각이야. 이미 아파트 인테리어랑 공사도 누나네 식구한테 맞춰서 모두 진행됐고 번복할 수 없어. 설마 너 이러려고 나한테 공사 관련 일하지 말라고 한 거야? 잠깐만. 그럼 얼마 전에 형님이 아파트 청소한 것도 자기들 살 집이라 와서 살피고 있었던 거네? 맞아. 누나네 가구랑 물품도 새 아파트에 맞춰서 싹 다 준비했어. 누나네가 살 집이니까 집에 자주 가보는 게 당연하지. 기가 찬다. 아주 남매가 날 상등신으로 알았네? 남편과 투닥거리며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한 달 전 새 아파트에 갔을 때 큰 신우가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남매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저를 바보로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그날 신우가 제가 고른 아파트 안목에 대해 그리 칭찬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어떻게 집 명의자 모르게 그 오랜 시간에 꿍꿍이를 속였냐고 했더니 남편 놈이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당신 재산이 내 재산인데 무슨 말이냐면서 화낼 걸 내라는 식으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학창 시절부터 말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 청산유수인 인간이었기에 제가 뭐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꼴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한동안 남편과 말도 안 섞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것만 생각했어요. 우선 다음날 큰 신우한테 연락하고 찾아갔더랬죠. 역시나 신우는 자기 남동생과 말을 맞췄는지 제가 예상한 대로 뻔뻔하게 버티더군요. 형님, 그 아파트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몇십 년 준비해서 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집을 형님네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식구 3주 뒤에 새 아파트 이사 가는 준비 다 끝났어, 올케. 여자는 시집을 가면 남편 말 따르면서 살아야 해. 내 동생이 그 집안 가장이고 나한테 애들 클 때까지 한 10년 정도 살라고 했으니 나는 그럴 거야. 요새 누가 집안 가장 운운해요? 저희 생활비도 반반씩 내고 있고 그 아파트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결혼 전에도 올케한테 말했잖아. 내 동생같이 잘난 남자 데리고 살려면 감당할 몫이 있다고. 막말로 올케가 시집와서 시댁에 뭐 해줬어? 이번 것도 사실 집을 아예 해주는 게 아니잖아. 누가 보면 큰 신우가 새 아파트를 살 때 지분이 있나 할 정도로 인테리어 비용에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말도 못할 정도였네요.
그리고 제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이제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마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남동생이랑 살라는 식의 신호말을 들으니 제 꼭지가 확 돌더군요. 남편도 큰 신호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열불 천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길로 새 아파트를 찾아가 분을 삭히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을 했더랬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입주할 아파트 방들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큰 신혼의 짐으로 보이는 가구나 물건들이 몇 개 이미 와 있더군요.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해봤자 제 의견은 귀뚱으로 흘려보내고 듣지도 않았어요. 이것들이 순하게 내내 해줬더니 누구를 상등신으로 알고 그냥 밀어붙이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2차전을 준비했어요. 또 뭘? 이미 이사 문제는 끝난 거야. 왜 또 우리 누나까지 찾아가서 해집고 와? 진짜 둘 다 뻔뻔하기는 그지없네. 네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까먹었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헤어지기라도 한다고? 너는 나랑 못 헤어져. 우리가 한두 번 이별해봤어? 그때마다 네가 어떻게 했어? 늘 먼저 연락하고 돌아온 건 너야. 그때 나랑 지금의 나는 달라. 왜 늘 같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늘 궁금해하던 거 내가 말해줄까? 너랑 왜 결혼하냐고 나한테 물었었지? 지금 말해줄게. 너란 여자는 평범하지만 나를 품어주고 순종적인 면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결혼했던 거야. 뭐? 순종? 구닥다리 조선시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헤어지니만이 그런 소리는 신중하게 해. 내가 네 첫사랑이고 나같이 잘난 남자가 네가 어디 가서 또 만나? 너는 죽어도 나를 못 놔. 내가 알아.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세상에 있는 뭐든 다 변해. 네 주제 파악하라고 내가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용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남편 놈은 제가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절대 못 헤어진다고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그게 마치 제 약점인 양 제 목줄을 자기가 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그 후 일주일간 신혼집 문제로 남편과 대치 아닌 대치각으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리 싸워도 밥이나 빨래 기본적인 걸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다 손 놓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그때 또 기가 찬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원래 저와 남편은 각자 경제 관리를 하고 반반 생활비를 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2달 정도 남편이 그 공동 생활비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달도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자 열이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할 건 하고 살라고 뭐라 해도 남편은 무시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 놈이 저 몰래 큰 신혼의 새 아파트 바꿔주겠다고 한 것도 열불 터지는데 이사 비용 및 가구 인테리어 해준다고 대출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제 상의도 없이 몰래 받은 그 대출을 상환한다고 공동 생활비도 안 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퇴근한 남편 놈을 붙잡고 잡들이를 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무언가에 화가 난 건 처음이었네요.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네. 대출을 3천만 원이나 왜 받아? 뭐 한다고? 생활비 몇백도 못 주면서 왜 대출까지 받아서 뭘 하는데? 누나네 이사할 때 주려고 했다 왜? 내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내 신용으로 대출 받은 건데 당신이 왜 난리야? 내가 갚아달라고 했어?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그럼 재정에 대한 것도 상의해야지. 네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뭐라도 상의한 게 있니? 내가 몇 번을 말해. 누나는 나한테 부모님 같은 사람이야. 내 부모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뭘 못해줘. 너는 그래도 친정이 먹고 살만하니까 내 입장 절대 이해 못해. 너는 끝까지 네 판단이 옳지?
누나를 돕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 현명한 방법들이 있어. 이런 멍청한 짓은 아니라고. 네가 아무리 내 와이프지만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나보다 똑똑해? 잘났냐고. 진짜 막 나가는구나. 그렇게 유치하게 할 말이니? 암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내 앞에서 이사든 대출이든 뭐라 하지 말라고. 저는 화가 나니까 되려 침착해지더라고요. 누나 사정이 힘들어서 마음 아픈 건 이해하지만 그걸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혹은 가랑이 찢어지면서까지 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뭘 하냐는 식으로 나오면서 제 말을 무시했어요. 저는 남편이 자기 가족 얘기에는 도저히 말이 통해 먹지 않는 걸 알고 나서 이 남자랑 앞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더랬죠. 신의가 깨진 관계를 어떻게 더 이어나가겠어요? 정말 인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지자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로부터 대망의 이삿날. 큰 신우네가 자기들 짐을 다 싸들고 새 아파트로 갔을 텐데 그 후 제 전화통이 난리가 났었죠. 이미 제 아파트에는 제 짐이 다 들어가 있었고 경비를 동원해서 이사를 막았거든요. 그리고 남편 놈 짐과 큰 신혼에 미리 들어간 짐은 제가 친히 아파트 길바닥에 버려놨었고요. 큰 신혼에는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했고 소음도 소음이지만 아파트 앞에서 난리를 쳐서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나몰라라 했고요. 그랬더니 큰 신혼에는 반나절을 이삿짐을 싸들고 아파트 앞에서 대기를 타다가 결국 경찰들의 유도로 다시 자기들 빌라로 돌아갔고요. 저는 신우가 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진짜 제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신우에게 이 사달을 들었는지 남편 놈이 회사에서 반차까지 쓰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며 겁박을 하는데 저는 그 낯짝에다 소송장을 던져줬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고 지난 8년간 제가 빌려줬던 돈들 3천만 원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죠. 너 이런 여자였어?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그러니 네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봐. 경찰이 올 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잖아? 날 사랑하고 내가 뭐라든 다 지지하고 도와준다던 그 여자는 어디 갔어? 그 말들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너야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내 의견을 다 묵살하고 무시할 수 있니? 먼저 시작한 건 너야. 누나가 울면서 어떻게 그런 극악한 여자랑 결혼을 했냐고 하더라. 이삿짐 들고 집 앞에서 반나절을 오들오들 떨었다는데 그 사람 입장 생각해봤어? 처제가 그랬으면 네가 그랬을 거야? 내 동생은 당신 누나처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을 탐하지 않아. 그러니 그런 선택지는 없어. 누가 남의 집에 자기 마음대로 짐 가져다 놓고 이사 오래? 내가 한 달 전부터 안 된다고 말한 걸 너랑 니네 누나가 무시한 거잖아. 남편은 분에 못 이겨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쪽팔리게 할 수 있냐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는 말도 하기 싫어서 먼저 가족 취급 안 한 건 당신이라는 말을 날려주고 쫓아냈어요. 그 후에 남편은 소송 서류들을 살펴봤는지 그런 종이 서류 하나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계속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어도 부족할 망정인데 남편 놈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났는지 저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개소리를 하고 가더군요. 제가 사랑을 해서 그 남자의 날개를 달아줬는데 그 남자는 천지분간도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났고 옳고 제가 잘못된 거라 말하더군요. 그때 진짜 우리 사이는 끝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내가 왜 그때 네가 준 돈을 돌려줘야 해? 네가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 학원비 용돈 명목으로 준 거면서 왜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난리야? 그때 분명히 내가 빌려주는 거고 네가 회사 입사하면 갚는다고 했어. 계좌에 분명하게 내역 남아있고 그럼 갚아야지. 진짜 너 잔인한 애구나. 여태 순한 척 참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말 이제 더는 할 필요 없고 우리 공적인 처리만 하자. 그건 각자 변호사 통해서 해도 충분하니까 더는 사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닐걸? 다시 생각해. 나한테 사과하고 법적인 거 다 취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잘 가라.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줘. 질척거리는 남편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되었어요. 후에 남편은 저에게 빌려간 3천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도 1천만 원 제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랬죠. 물론 그 돈 안 돌려주고 싶어서 남편은 끝까지 발악을 했고요. 항소도 한다고 하고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자기 명의로 자기가 대출했는데 배우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이 남자가 하자가 많은 놈인데 훤한 겉모습 때문에 많이 포장이 됐었구나 했네요. 고등학교 첫사랑일 때부터 30대에 이혼을 하기까지 그 긴 세월이 허무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혼이 인정되고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도저히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는지 큰 신우가 제가 이제 혼자 사는 새 아파트에 찾아왔더군요. 꼴을 보아하니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막무가내로 기다린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화번호까지 싹 다 바꿨었거든요.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얘기할 사이는 아닐 텐데요. 그냥 가시죠. 너같이 못된 년 만나 내 동생이 그 개고생인데 뭐가 어쩌고 저째? 너는 그 돈 몇 천만 원 돌려받고 밥이 넘어가니? 제가 마치 없는 돈 삥 뜯은 것처럼 말하시는데 원래 제가 받아야 할 돈 받은 거예요. 법이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 개털 만들어 놓고 아주 당당하네. 네 서방 너한테 돈 준다고 빚지고 돈 번다고 야근 밥 먹듯이 하더니 건강도 안 좋아졌어. 돈 없고 오갈 데 없어서 회사 숙직실이나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뭘요? 그 사람 이제 제 남편 아니고 남남이에요. 알아서 살겠죠. 부모 같은 누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잘 챙겨주시겠죠? 내가 처음부터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뭐 볼 거 있냐고 반대했었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났어. 저는 뭐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 사람 적당히 욕심 부려야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신우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맞받아치자 열이 받았는지 제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하더군요. 물론 큰 소리가 나는 다툼에 경비 아저씨가 말려서 더 규각한 상황은 다행히 나오지 않았지만요. 후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전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요새 사람이 망가져서 호라비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다닌다면서 아무리 잘난 남자도 나이 들고 돈 없이 이혼당하니 못 봐주겠더라는 말을 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남편과 이혼한 내막을 이제는 알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였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가끔 전해주는 말을 들어보니 큰 신혼의 전셋집도 집주인이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시골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네요. 그래서 전 남편은 회사 근처 월세방을 얻어서 혼자 산다고 하고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면서 빚만 4천만 원을 더 지고 신혼애 때문에 빌린 대출금을 합쳐서 7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져서 지금도 그 빚 갚는다고 등골이 휘고 있나 보더군요. 다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꼰 게 아니겠어요? 운명이라고 믿고 사랑을 하고 났더니 그 사랑이라는 게 착각이고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더라고요. 아무리 찐 사랑이고 마음을 들여본다더니 해도 상대가 보여주고 싶은 선에서 알게 되는 게 사람 관계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활 영역에 들어가고 다양한 상황에 놓이고 보니 비로소 그 사람의 민낯이 보이고 드러나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길 전 남편의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이혼 사유가 만들어졌고 결국 저는 받을 거 다 받고 헤어진 어쩌면 소송의 승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도 좋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의 반을 한 남자에게 바쳐 오롯이 사랑을 하고 끝을 냈더니 저만 등신까지 다 퍼주고 이용당한 것만 같아서 허무했어요. 저 혼자만 전 남편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요. 이혼을 하고 뭐라도 안 하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몸을 마구 움직이고 괴롭혔어요. 이혼의 우울함에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잡생각이나 우울함이 올라오면 걸레를 손에 쥐고 방구석이라도 청소하고 추리닝을 입고 아파트 근처 공원을 미친 듯이 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어느 날 출판사 대표님이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씩 연재를 하던 동화를 출판해보자고 하셨어요. 제 이름으로 처음 나오는 정식 책 출간 제의였죠. 제 이름이 새겨진 동화책 출간은 꿈이자 오랜 목표였거든요. 노력하면 뜻이 닿을 수 있다는 말처럼 책 출간 제의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 2년이 지난 지금은 제 이혼에 대한 상처가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제 조금씩 다른 것들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마음에 늘 새기고 삽니다. 지금 당장의 앞에 힘듦이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지나고 보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일이든 내가 선택하고 진심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비록 전 남편이 이기심 때문에 학을 뗐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들을 부정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걸 부인하면 그때 나도 버리는 거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곁에 늘 사랑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